이번 시간에는 창의성과 뇌라는 독서 과학 지문이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문단으로 이루어져서 한 문단마다 길이가 꽤 길지만 내용은 5문단이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창의성과 뇌니까 창의성과 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표준국어 대사전은 창의성을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창의성은 여러 가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가 결합된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이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뿐만이 아니라 인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의지적 능력이 모두 결합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어는 창의성이 되겠네요. 창의성은 창조적인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 작곡가, 화가, 소설가, 시인에게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다. 이들은 세상에 없었던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능하다. 창조하는데 능한 과학자, 작곡가, 화가, 소설가, 시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창의성은 인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의지적 능력이 모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IQ가 매우 높으면 천재라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창의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IQ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창의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비례관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창의적인 성과를 낸 인물들이 모두 IQ가 탁월하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학습 부진아가 창의적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 아인슈타인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습 부진한데 창의성을 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읽기와 산수의 학습 장애가 있었고 다윈, 아인슈타인의 예를 들어서 창의성과 IQ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윈은 언어 습득과 읽기에 장애가 있었지만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과학적 성과를 냈죠. 그죠? 또한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두 창의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창의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유창성과 의지력이 어떻게 뇌에서 발현되는지 검토해보자. 그러니까 창의성은 아까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능력이 다 모두 요구되는 것인데 이 창의성은 IQ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관계가 없고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창성과 의지력에 관계가 있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유창성과 의지력과 창의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창의성과 관련된 유창성과 의지력의 관계 어떻게 나타나느니 이것을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문단 볼게요. 창의적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개념어 사이에서 연관을 발견하여 새로운 발상을 잘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인지적 유창성은 뭐라는 얘기예요? 연관성을 잘 발견해서 새로운 발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창성, 인지적 유창성. 유창성과 의지력은 의지력이라고 말하고 인지적 유창성을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창성은 인지적 유창성이다 라는 건데 인지적 유창성은 뭐예요? 바로 연관성을 잘 발견해서 새로운 발상을 이끌어내는 사람, 이끌어내는 것, 이것을 인지적 유창성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몰입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사고할 때보다 긴장을 풀고 쉬고 있을 때 더 인지적 유창성이 발현된대요. 가령 예를 들어 뉴턴은 패스트로 학교를 떠나 고향에서 쉬는 동안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건 뭐예요? 긴장을 풀고 쉬고 있을 때 인지적 유창성이 더 잘 발현된다는 얘기죠. 긴장 상태에서는 되뇌피질에서 일어나는 각성이 높아져.
되뇌 피질의 각성이 높아지면 그럼 뭐 한다는 얘기죠? 인지적 유창성이 발현되지 않아. 그래서 연상의 폭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유창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각성 상태, 긴장 상태에서는 유창성이 떨어진다. 유창성이 떨어져요. 각성 상태에서는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흥분과 각성 상태에서 많이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면 노르에피네프린은 뭐야? 유창성을 방해하는, 떨어뜨리는 분비물이네요. 그죠? 의 농도 수준의 신경 네트워크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유창성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이죠. 왜냐하면 흥분과 각성 상태에서는 유창성이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따라서 노르에피네프린은 흥분과 각성 상태에서 이제 많이 분비되고 흥분과 각성 상태에서는 유창성이 떨어진다.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농도 수준의 신경 네트워크의 크기를 조절해. 신경 네트워크의 크기가 뭐야? 감소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유창성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유창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대요. 이 주장은 하면서 3문단에서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신경 네트워크의 크기를 줄게 해서 유창성을 떨어뜨리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할 거예요. 이 주장은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럼 마중물 효과는 뭘까요? 원래 마중물이라는 것은 이제 물을 풀어 떠올리는 펌프질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마중물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 뭐 이런 게 되겠어요. 실험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한 실험에서는 절차가 엉터리인 가짜 단어와 가짜 단어, 진짜 단어를 스크린에, 가짜 단어, 진짜 단어를 스크린에 무작위로 띄우고 피험자는 뭐야? 실험 대상자에게 진짜 단어이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키를 누르고 가짜 단어이면 키를 누르지 않도록 요청했다. 자, 실험을 실시했네요. 뭐?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유창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문제로 제시하는 단어 앞에 다른 진짜 단어를 하나씩 보여주었다. 다른 진짜 단어를 하나씩 보여줬다. 이렇게 앞에 보여주는 단어를 마중물 단어, 그러니까 어떤 유창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어, 그것을 뭐라고 해요? 마중물 단어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중물 단어와 진짜인지 아닌지 맞춰야 할 표적 단어, 그러니까 표적 단어는 맞춰야 할 진짜 단어고, 맞춰야 할 진짜 단어고, 마중물 단어는 그 진짜 단어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되겠네요. 그렇게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 마중물 단어가 뒤에 나오는 진짜 단어와 의미적 연관이 긴밀할수록 피험자들의 반응 시간은 점점 더 짧아져 연상이 더 신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문단과 연결해 볼 때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높을수록 유창성은 떨어지는데,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중물 효과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은 마중물 단어를 보여주고 표적 단어를 보여줬을 때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가 의미적 연관성이 긴밀할수록 표적 단어를 더 신속하게 맞췄다는 결론을 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줘요. 가령 예시, 표적 단어가 nurse라면 마중물 단어가 백일 때보다 닥터일 때가 더 반응 시간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nurse와 닥터는 의미적 연관이 긴밀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연관이 긴밀하고, 그러니까 연관성이 높고, 널스를 제시했을 때, 널스가 뭘 때? 표적 단어일 때, 백이라는 단어를 마중물 단어로 주었을 때는 반응 시간이 더 길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마중물 단어인 닥터가 표적 단어인 널스에 더 의미적 연관성이 긴밀해서 더 신속하게 표적 단어인 널스를 맞췄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널스가 표적 단어고 닥터가 마중물 단어야. 둘의 관계가 긴밀하니까, 즉 의미적 연관성이 긴밀하니까 표적 단어인 널스를 좀 더 빠르게 맞출 수 있었다. 이 설득에 따르면, 설득력 있는 설명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단어와 그 의미를 저장하는 사전과 의미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신경 네트워크가 있는데, 신경 네트워크는 뭐야? 사전적 단어와 의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 신경 네트워크네요. 서로 의미적 연관성이 긴밀한 단어들과 그에 대한 정보는 하나의 사전적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다. 하나의 사전과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널스와 닥터의 관계이고, 이렇게 연관성이 긴밀하여 위에 있는 이 문단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인지적 유창성을 발휘하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뇌에서 분비되는 노르에피네른의 농도는 뭐한다? 낮아진다. 이것의 관계까지 알아두시면 정리하면 좋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와 같은 사전적 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는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와는 다른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보다 진짜 단어를 더 빨리 찾는다. 그래서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것을, 혹은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의 포함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문단 볼게요. 다른 연구자들은 L-도파라 불리는 약물을 또 피험자에게 투여했어요. 또 실험을 했다네요. 이때 윈터, 썸머 사이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썸머, 스노우 사이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L-도파는 노르에네프린의 전구체이므로 이 약물의 투여는 피험자들의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준을 올려 활용할 수 있는 사전적 의미 네트워크를 좁혀 떨어뜨려 유창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달리 말하면 이 문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은 인지적 유창성을 떨어뜨리는 약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약물이 나왔어요. L-도파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 즉 노르에피네프린의 전 단계에서 생성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효과는 뭐와 같아요? 노르에피네프린의 효과와 같죠.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은 인지적 유창성을 떨어뜨리니까 L-도파를 투여해도 똑같이 인지적 유창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뭘 예를 들었어요? 썸머와 스노우는 만약에 썸머가 혹은 스노우가 마중물 단어라면 둘의 연관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단어를 제시하고 L도파를 투여하며 인지적 유창성이 떨어져서 표적 단어를 맞추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본문 계속 이어갑니다. 반면에 신경 네트워크에 대한 노르에피네프린의 영향력을 줄이는 약물이래요. 그러니까 반대 효과가 나는 거겠죠. 프로프라놀롤은 뭐예요? 반대 효과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은 아까 인지적 유창성을 떨어뜨렸죠. 반대 효과므로 이 약물 프로프라놀롤은 인지적 유창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영향력을 줄이는 거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의 영향력을 줄이는 거니까 인지적 유창성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대요. 이 약물을 투여하면 연상 테스트에 의해서 확인되는 유창성이 향상된다. 좋아진다. 효과가 좋더라. 요거 구분하세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인지적 유창성을 떨어뜨리는 물질, 프로프라놀롤은 인지적 유창성을 향상하는 물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5분단 창의적인 사람들이 창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창성 외에도 외부적 보상이 없어도 창의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은 미래의 성취에 대한 동기 유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과제를 수행하는 의지력이 요구되는데 의지력이 있는 사람은 창의적인 성과를 더 잘 낸다고 이야기하네요. 뇌에서 의지력의 핵심 부위는 전두엽이래요. 그럼 전두엽이 활성화된 사람은 의지력이 뭐하고? 강하고 의지력이 강하면 창의적 유창 성과도 뛰어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전두엽이 망가지면 흔히 의지 박약증이 나타나. 왜요? 의지가 없으니까, 동기유발이 없으니까. 몸에서 영양소나 물이 결핍되면 그것을 찾아 먹으려는 생리적 욕구가 시상 하부에서 촉발되는 게 생리적 욕구. 첫째, 생리적 욕구에서 촉발되고, 색깔을 다른 이야기니까 생리적 욕구가 촉발되고 시상 하부에서요. 그리고 대뇌 변연계에서 매개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상 하부에서 생리적 욕구가 일어나면 되뇌 변연계로 이어지고 매개되고 시상 하부처럼 동기 유발에, 그러면 시상 하부도 동기 유발에 관여하니까 시상 하부가 잘 발달된 사람일수록 창의적 성과를 잘 내고 인지적 유창성도 뛰어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시상하부처럼 동기 유발의 핵심적인 부위는 전두엽과 신경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창의적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두엽이 활성화된 사람이야. 이 전두엽은 맨 처음에 어떻게 생리적 욕구가 시상하부로 전달되고 시상하부에서 되뇌 변연계로 갔다가 전두엽과 신경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전두엽이 잘 발달된 사람은 뭐가? 의지력이 강하고 그래서 창의적 성과를 낸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또한이니까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은 측두엽과 두정엽의 다중양상 감각 연상 구역에서 저장된대. 그러면 측두엽과 두정엽이 발달한 사람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전두엽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와, 그러면 얘도 측두엽과 두정엽이 발달한 사람도 뭘 잘한다? 의지가 강하고 그로 인해서 창의적인 성과를 잘 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전두엽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 온갖 욕구에 관련된 신체 내부의 정보는 전두엽에서
신체 내부의 정보, 욕구와 관련된 정보는 전두엽에서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과 융합된다. 전두엽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죠? 욕구에 관련되는 거니까요. 자,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과 융합된대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와 달리, 자, 생리적 욕구는 이제 일시적인 거죠.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달리 장기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는 복잡한 행동을 요구한다. 이런 종류의 욕구를 충족시킬 행동에 관한 지식의 융합을 통해 전두엽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찾아 나간다. 계속 전두엽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두엽은 욕구를 조절한다. 또 전두엽이 장기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축두엽과 두정엽의 다중양상 감각 연상구역으로 얻어서 당장에는 쾌감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보상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게 돼서 결국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은 외부적인 보상이 없어도 동기 유발이 강해서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전두엽은 시상하부에서 촉발되는 생리적 욕구를 따르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를 조장, 컨트롤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기도 하면서 생리적 욕구 충족과는 무관한 장기적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적 행동을 촉구한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전두엽은 외적 보상이 없을 때도 내적 동기에 충족되어. 자, 여기서 내적 동기는 위에서 말한 뭐라고 그랬죠? 동기유발. 또 동기유발이라고 했네요. 내적 동기가 뭐라고요? 동기유발 같은 말이에요. 동기유발이 추동되어 따라와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무엇과 달리 인지적 유창성과 달리 우리 뇌에서 이 인지적 유창성과 관련한 창의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두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전두엽은 생리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욕구, 즉 동기 유발에도 관여해서 이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은 창의적 성과를 잘 내더라. 그 과정은 생리적 욕구가 시상 하부에서 촉발되면 되뇌변 연계로 갔다가 다시 축두엽과 두정엽 이란 구역에 저장되고 이렇게 저장된 것이 전두엽과 신경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두엽은 일시적인 욕구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욕구, 동기유발도 조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문단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이, 즉 창의성이 반드시 IQ가 높은 것은 아니야. 그 사례로 아인슈타인과 다윈의 예를 들었고요. 이 창의성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건데 이 창의성은 유창성과 의지력과 관계가 있는데 인지적 유창성은 어떤 단어를 보고 새로운 발상을 떠올리는 능력을 말한다. 이 인지적 유창성을 실험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것은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이었다. 그러면 표적 단어를 주고 마중물 단어를 줬을 때 그 단어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나더라. 그것을 다른 말로 네트워크,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가 빨리 이루어지더라. 그 예로 널스라는 표적 단어를 주었을 때 마중물 단어가 닥터라면 훨씬 더 빨리 표적 단어 널스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네트워크, 신경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신경 네트워크가 빨리빨리 활성화될수록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난데, 이것을 실험할 때 약물을 썼다. 그 약물은 노르에피네프린인데, 노르에피네프린은 유창성을 떨어뜨린다. 반면에 다음 문단에서는 인지적 유창성을 향상시키는 약물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약물이었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의지력에 대해서 말하겠죠. 지금까지 2, 3, 4 문단은 창의적 유창성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이 의지력에 관계되는 것은 뭐다? 전두엽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 우리의 욕구를 조절하는데, 이 전두엽은 이 단기간의 욕구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장기적 욕구를 조절해서, 즉 어떤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도 전두엽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사람일수록 창의적인 성과를 많이 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 1번 풀어볼게요.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1번,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아니고요. 창의성을 실험하는 사례는 나와 있죠. 창의성에 대한 정의의 변화, 정의가 변했나요? 그런 내용 없었고요. 창의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생각이 없었고요.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 뭐 있었죠? 2개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인지적 유창성,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문단에 나온 의지력을 분류하고 그 요소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죠. 인지적 유창성을 실험을 통해, 의지력은 어디서? 전두엽에서 관장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의성의 중요한 이유에 관해 실험 결과,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안 했고요. 창의성과 인지적 유창성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죠. 문제 2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선지 1번,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준이 낮아지면 연상의 폭이 좁아져서 표적 단어를 맞추는 속도가 느려진다 라고 말했죠. 아니네요. 노르에피린의 수준이 낮아지면 뭐요? 인지적 유창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연상의 폭이 넓어지는 건 맞고요. 표적 단어를 맞추는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2번, 언어 습득 장애와 읽기 장애는 다윈의 창의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나요? 아니에요. 창의성과 IQ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틀린 거. 3번, 뉴턴이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노르에피네프린 농도 수준은 낮았겠죠.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낮을수록 창의적 유창성이 향상된다고 하였으니까요. 맞고요. 창의성은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내적 동기에 추종돼요. 내적 동기, 아까 뭐에 의해서? 전두엽에 의해서. 그죠? 내적 추동돼요. 일어나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하죠. 5번, 전두엽은 시상 하부에서 촉발되는 생리적 욕구 충족과는 무관한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적인 행동을 촉구하죠. 그래서 일시적인 욕구는 거기에서 끝나지만 전두엽은 장기적 목표, 즉 동기 유발에도 관여한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기억에 대해 진술한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 일치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창의성이었습니다. 창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 1번, 특정한 영역에서의 학습 부진과 창의성 발휘에 상관관계 없다. 맞죠? 다윈과 또 한 사람? 뉴턴이 그랬죠. 2번, IQ가 높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면 창의적 성과를 무조건은 아니죠. 관계가 없다고 그랬고요. 비슷한 두 개념 사이의 연관을 잘 찾아내는 사람은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새로운 발상을
잘한다 라고 말했나요? 주어가 틀렸어요. 비슷한 두 개념 사이의 연관을 잘 찾아내는 건 모두 다 잘하고, 비슷하지 않은 두 개념 사이에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에서 연관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나다고 했죠. 이 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4번. 창의적 성과에 요구되는 목표 지향적 행동은 측두엽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전두엽의 작용에서 일어난다 라고 말했고요. 되뇌 피질의 각성이 낮아지면, 자, 인지적 유창성이 높아지나요? 되뇌 피질은 언제 주로 분비가 된다고요? 긴장할 때. 분비가 돼서 이렇게 긴장할 때는 오히려 인지적 유창성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되뇌 피질의 각성이 낮아져요. 되뇌 피질은 각성 상태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죠. 그러면 되뇌 피질의 각성이 낮아지면 인지적 유창성은 높아지겠네요. 이거 문제를 잘못 냈어요. 어쨌건 이 선지는 맞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니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니은이 마중물 효과인데요. 마중물 효과는 연관성이 많은 두 단어를 제시하면 정답을 빨리 맞출 수 있다고 그랬어요. 표적 단어와 마중물 단어 사이의 관계가 클수록, 밀접할수록 표적 단어를 조금 더 빨리 맞출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표적 단어를 빨리 맞추려면 흥분과 각성 상태에서 분비되는 르닌의 피네프린의 농도 수준이 낮아지면 되겠죠. 요 관계를 생각하고 선지 1번을 한번 볼까요? 표적 단어와 동일한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단어는 마정물 단어로 쓰겠죠. 그죠? 동일한 사전 의미 네트워크, 신경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중물 단어로 쓸 수 있겠죠. 의미적 관계가 긴밀함으로 맞고요. 2번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가 의미적 연관성이 긴밀하면 피험자의 반응 시간은 짧아지죠. 반응 시간은 뭐야? 답을 맞추는 시간.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고요. 3번 스노우가 마중물 단어, 썸머가 표적 단어일 때 별로 연관성이 없죠. 프라놀롤 이거는 뭐죠? 이 마중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노르에피네프린과 반대 기능을 하는 약이죠. 그래서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피험자의 반응을 느리는 효과가 아니고 줄이는 효과겠죠. 줄이는 효과가 있다. 틀리고 제가 2번을 보다 보니까 3번을 읽다 보니까 2번은 잘못 읽었어요. 길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이므로 얘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말.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했으므로. 자, 그 다음 4번 선지를 볼게요. 표적 단어가 가짜 단어이면 마중물 단어와 연관이 있는지 생각하는데 시간 소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게 된다. 맞는 말. 썸머가 마중물 단어, 윈터가 표적 단어일 때 피시험자의 반응 시간은 L도파의 투여 전후가 차이나지 않는다. 자, 일단 L도파는 어떤 약물이었습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과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연상작용을 지연하는 약인데,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썸머와 윈터가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단어라고 했어요? 없는 단어라고 했어요?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적 연관이 있는 단어를 피험자에게 제시하면 L도파를 투여해도 반응 시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적절한 것을 골라야 돼요. 자, 보기 한번 봅시다. 원격 연상검사. 연상검사는 일반적 관점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 단어를 피험자에게 보여주고 세 단어에 모두 연관이 있는 한 단어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가를 검사한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우유 어린이가 주어지면 그럼 프랑스 우유 어린이는 연상작용을 쉽게 일으켜요? 잘못 일으켜요? 연관성이 없는 단어니까 연상작용이 느리겠죠. 연상작용이 지연될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그죠? 뭐요? 없어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기에서. 자, 가령 프랑스 우유 어린아이는 얼핏 보기에 연상작용을 지연시키는 즉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 단어를 주었대요. 그리고 실험을 했어요. 앙팡이 하나의 답이 돼요. 이 답은 앙팡이래요. 이런 단어 세트 여러 개를 보여주고 얼마나 신속하게 의미 있는 답을 찾아내는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배웠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프랑스 우유 어린이가 의미관계가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여. 그러고 나서 실험을 했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떠올려야 할 것은 뭐니? 약물 L도파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모두 연상작용을 어떻게 하는 효과? 지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프로포라놀파는 연상작용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단어는 얼핏 봤을 때 연관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이 검사는 피험자의 의지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된다? 아니죠. 피험자의 의지력은 말 그대로 의지를 시험하는 거 어디에서? 전두엽에서 관장한다고 했죠. 얘는 아니에요. 연상작용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즉 유창성과 관련한 시험이었죠. 2번 피험자에게 프로프라놀롤은 연상작용을 향상시키는 물질이죠. 을 투여하면 검사의 점수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연상작용을 촉진함으로 높아지겠죠. 선제 3번 노르에피네프린은 연상작용을 지연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에요. 의 분비가 더 활발할수록 검사의 점수는 낮아지겠죠. 그 다음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이 검사의 점수가 더 낮아지겠죠. 반응 시간이 길면 표적 단어를 맞추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 보통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한 세트의 세 단어가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지 않겠죠. 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 단어. 그러니까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얘는 맞는 말이고 아까 지문에서는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단어들 사이에서 연관성을 잘 발견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으므로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창의성과 뇌 여기까지입니다.